성중실록 158권 성중 14년 9월 1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1483년 명성화 19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박계성 등이 아뢰기를 송룡은 아내를 보내어 분경하고 홍석보는 분경한 사람을 대우하여 즉시 탄핵하지 않았으니 또한 정직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모름지기 주문하소서하고 대사원 이등량은 아뢰기를 송룡과 홍석보를 추획하는 일을 상상께서 비록 어렵다고 하시나 신은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손순효가 이미 윤언로와 함께 말하였는데도 굳이 숨기고 윤언로는 손순효가 말한 것이 아닌데 두고 중간에서 말을 보태어 간사하게 송룡을 배척하려고 하였다면 모두 간사하니 청컨대 주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작은 일을 가지고 재산과 사대부를 형신할 수 없으며 또 이 작은 일을 가지고 두 집종과 부인을 형신하여 서로 용혼하는 대법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그 아내가 스스로 간 것인데 송룡이 무슨 죄가 있는가 하였다. 이 등량이 아뢰기를 전자의 김관이 승문원 정자가 되어 휴가를 청하여 남원으로 돌아갔을 때 그 아내가 상인의 채백을 훔쳤는데 일이 발각되자 김관은 가장으로 인하여 죄를 받았으니 비록 아내가 범한 바라고 하더라도 먼저 가장에게 죄를 주는 것이 예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송룡의 아내의 일은 김관의 아내처럼 물건을 훔치 따위는 아니다 하였다. 이 등량이 또 아뢰기를 전자의 황효운이 첩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사헌부에서 탄핵할 적에 황효운이 장령 안침의 집에 가서 청탁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자 안침과 황효운이 모두 분경의 죄를 받았으니 이 또한 그 전례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효운이 친히 가서 분경한 예와 같지 않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또 박계승에게 이르기를 어제 상수를 보았더니 말한 바가 매우 적당치 못하다. 내가 오늘 자세히 다 이르려고 한다. 대개 적에게 다다라서 마주 싸워 길을 빼앗고 장수를 베는 것은 군공의 제1등이다. 지금 이스의 노구는 군공보다 못하지 아니하다. 당초에 장사에 배가 닿자 그 진장이 증명이 없어 국경을 범한 것으로서 공초를 받아 차명에 해당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스미 말로 항의하여 굴복하지 않았으니 그 말이 취할 만하다. 또 중국 사람과 더불어 시를 창화하였는데 그 시는 비록 일컬을 만한 것이 못되나 명색이 무사이면서도 시를 창화함이 이와 같았으니 중국 사람이 반드시 말하기를 저 사람은 무사인데도 저와 같으니 문사가 되는 자는 알만하다고 했을 것이다. 이와 같으면 나라를 빛내게 한 것이 지대하다. 비록 5작업을 띄어 올릴지라도 무엇이 아깝겠는가. 이 섬의 직질이 높은 것 같으나 나의 처음 뜻은 당상관에 올리려고 하였다. 그리고 신주와 박집원은 비록 전일에 허물이 있었을지라도 진실로 한 가지 허물로 인해 끝내 패할 수는 없다. 사람으로서 누가 허물이 없겠는가. 허물을 능히 고치면 마침내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경들은 말하기를 영적도감의 일은 신하의 직분 안에 있는 것이므로 논상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 신하가 하는 것으로 무엇이 직분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직분 밖에 공로를 찾는다면 상을 행할 바가 없을 것이다. 경들은 나에게 이르기를 중국 사신이 말하는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나 내가 어찌 그 말에 쫓기를 즐겨 하겠는가? 소인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뜻에 맞지 아니함이 있으면 문득 시기하고 노여함이 생겨서 끝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다. 한매 저 사람의 족치는 한 달 안에 옷간자를 붙이고 금내를 두른 자도 있으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바로 야인과 다름이 없으니 좋게 탄핵하여 논할 것이 못된다. 경들은 말하기를 장유성은 통사인데 부사의 자리에 채운 것은 사체에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나 조정조에도 김유래와 같은 자는 정사로서 내왕한 일이 있었다. 지금 비록 장유성을 보낼지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또 장유성이 어찌 중국 사람과 더불어 매매하는 일이 있겠는가? 수리도감에 부역하는 중은 내가 부처를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공력이 번거롭고 중하며 군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힘을 널리 모아서 일을 마치려고 할 따름이다.
그리고 중들도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산속에 숨어서 부역을 도피하니 놀고 먹는 백성과 같다. 차라리 이 역사에 나오게 하여 그 힘을 이용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겠는가 하였다. 동지사 이경동이 아뢰기를 청컨대 양종으로 하여금 먼저 경문을 시험한 뒤에 부역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일이 급해서 경문을 시험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 부역하는 중들 가운데 경문을 아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하였다. 시독관 민사건이 아뢰기를 신이 보건대 지금 부역하는 중들이 모두 장정들이니 지금 그 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신은 두렵건대 군액이 이로 말미암아 크게 줄어들까 염려됩니다. 한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법을 세웠으니 일찍이 군적의 매인자가 어찌 감히 도첩을 받겠는가 하였다. 이 등량이 또 송령과 홍석벌을 추구하는 일을 청하니 민사건이 아뢰기를 외인이 상상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이르기를 시비를 가리지 않고 곡직을 분별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대간의 말은 모두 공론이 있는 것이니 이를 따르지 않으시면 성덕에 누가 있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사사로운 뜻이 없는데 어찌 덕에 누가 되겠는가? 덜추어 내기를 좋아하여 남의 사사로운 비밀을 적발하여 공격하고 남의 작은 허물을 들으면 다투어 일어나서 나무라고 헛들으면 이는 풍속과 교화의 누가 되는 것이므로 내가 매우 싫어한다. 풍속과 교화는 일조일석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민사건이 아뢰기를 상상을 포용하시는 덕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선악을 분변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밝히지 않으면 권장하고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이 등량이 또 아뢰기를 사헌부 안에 또 송년과 홍승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어제 본부에서 온 관원이 모두 앉아 완의하였는데 장령 이 종륜이 좌중에 고하기를 신주의 일은 전에 이미 변명하였으므로 탄핵하기가 어렵다고 하기에 신이 묻기를 어떻게 신주를 만나서 이 말을 들었는가 하니 이 종륜이 말하기를 신주가 우리 집에 와서 자세히 말하기 때문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신주는 지금 탄핵을 받고 분경하여 창탁하였고 이 종륜은 창탁하는 말을 듣고 공공연히 발언을 하였으니 대간의 풍기를 매우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주문하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송령의 일과는 크게 다르다. 그를 주문하라 하였다. 이 경동이 아뢰기를 송령의 장령의 직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송령 하나를 아껴서 대간의 말을 듣지 않겠는가? 전일에 사헌부에서 여러 달 동안 탄핵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자 송령이 작은 허물을 적발하여 반드시 파면시키려고 하니 이것은 공변된 마음이 아니므로 내가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였다. 이경동이 또 아뢰기를 나라에서 이 거우에게 입조를 허락한 뒤로부터 평안도의 길이 열려서 건주 야인들이 모두 이 길을 경유하여 입조하려고 하니 신은 생각한데 이 배단이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야인과 교통하는 일은 항상 중국 조중에 숨기고 있는데 평안도의 길은 바로 조빙을 왕래하는 땅이고 언어가 서로 연락되는 곳입니다. 만약에 말이 혹시 미치게 되면 중국 조정에서 책망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물며 우리 조정에서 지성으로 사대하여 모든 사로잡힌 중국 사람을 한결같이 모두 해송하여 야인들이 원망을 품은 지가 오래며 또 이만주가 죽자 항상 보복하기를 생각하니 지금 비록 잠시 귀순한다고 일컬을지라도 인면수심인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길로 왕래하면서 관당의 허술함을 자세히 살핀다면 화변을 또한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 뒤로부터는 도둑이나 추장 이외는 이 길로 들여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저 사람들은 우리 결의가 아니므로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를 것이다. 고안을 막기 위해서 삼가지 않을 수 없다. 경의 말이 과연 옳다 하였다.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좌우에서 모시고 접견하실 때를 보면 야인에게 어탑에 오르도록 명하시어 친히 언어를 통하시니 신은 매우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야인의 비린내 나는 냄새를 가까이 하실 수 없으니
청근대 이제부터는 통사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하시고 친히 접하지 말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야인으로 하여금 관원 뜻을 알게 하려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하였다. 채백은 빛깔이 고운 비단이다. 완의는 사헌부나 사관원의 관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대한 일을 의논할 때 둥글게 둘러 앉아서 탄핵하는 일이나 배직한 사람의 서경을 비밀리 의논하는 일이 있다. 주빙은 조현과 교빙이다.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종륜이 와서 아뢰기를 신은 신주와 더불어 담을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에 살면서 일찍이 왕래하 친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신이 신주와 담호한 일을 탄핵해 아뢰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문 밖에 이르니 신주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먼저 와서 말하기를 지금 영안도 절도사에 제수된 것은 특별히 상상의 명령에서 나왔으니 감격함이 천지에 동한다고 하기에 신이 곧 본부에서 탄핵하는 일을 말할 때니 신주가 분명하게 변명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완의할 때 신이 이 말을 낸 것은 의금부의 안을 상고하려고 한 것이요 신주를 비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풍경을 금하는데 신이 그를 만나보았으니 청컨대 대죄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는 대사안의 말을 듣고서 신주가 분경을 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그들의 말과 같다면 일부러 가서 만난 얘가 아니니 비염하지 말라 하였다. 지평 김종이 아뢰기를 본부에서 완의할 때 이 종륜이 경솔하게 말하기를 신주는 나의 가까운 이웃에 있으므로 탄핵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신주의 전일의 죄는 모두 이미 변명되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비호해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이종륜이 진실로 비호하려고 하였는가 하였다. 김종이 아뢰기를 신등은 이종륜의 마음을 알 수 없으나 이종륜이 탄핵하기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주국한 뒤에 내가 마땅히 처리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성균관 생원 이윤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벼슬의 직책도 없고 말하는 책임도 없으니 지위에 벗어나 이를 논하는 잘못을 알지 못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등은 전하께서 풍성하게 기르시는 덕을 잊고 성대히 베푸는 은혜를 받아 외람되게 성균관에 처하여 배우고 닦고 쓰이기를 기다리니 도를 지키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정성이 어찌 일찍이 잠시라도 변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우레 같은 위험을 무릅쓰고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소위입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저기하신 이래로 혁연히 3대의 정치의 뜻을 두시어 정도를 존숭하고 이단을 백척하시어 모든 승도로서 도첩이 없는 자는 모두 충분하게 하셨으니 온 나라 시민들로 어느 누가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사이 영선이 한번 일어나자 승도들을 불러 모아 한 달 동안 부역을 하면 그 당자에게 도첩 주기를 허락하여 처음에 정한 액수가 2,000명에 이르렀으니 그 수가 이미 많습니다. 또다시 이달 초 6일에 선지를 내리시어 액수 이외의 승인을 이달 금원까지 한하여 부역하기를 허락하셨으니 신등은 전하께서 이 일을 하신 일이 그 법을 숭신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그 노고를 나누게 한 것임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이 삼가 살피건대 서경에 이르기를 명령을 한번 내리면 오직 행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법이 한결같이 백성이 따르고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백성이 어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들 도첩이 없는 중들은 모두 전일의 곤욕을 피하고 부세를 도피하여 법을 범한 백성들입니다. 비록 법에 의거하여 징계하지는 못할지라도 도첩을 주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신등은 국가의 법이 이로부터 불신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입니다. 신등은 알지 못하거니와 한 달을 지나는 사이에 부역하는 중이 몇천 명이나 되었는데 그 수대로 도첩을 주면 이는 한 달의 공로로 인하여 종신의 역을 면하는 것이며 하나의 궁을 연건함으로 인하여 천만의 백성을 잃는 것이니 나라의 근본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들은 도첩을 주나 아니 주나 똑같이 노는 백성들인데
도첩을 주는 것이 무엇이 손해이며 도첩을 아니 주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한다면 주부 9년에서 오히려 수색하여 충분한 자도 있고 형세가 궁하고 일이 절박하여 도망할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와 양민이 된 자도 있습니다. 하물며 봄에 밭 깔고 여름에 김매며 몸이 물에 젖고 발이 진흙에 묻는 농사는 몹시 수고로운 일이며 방패를 메고 창을 잡으며 몸을 내던져 칼날을 무릅쓰는 군사는 몹시 위태로운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어느 누가 수고로움을 싫어하고 편함을 좋아하지 않으며 위태로움을 끄려하고 편안하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특별히 면할 방법도 없고 도망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도첩을 얻기가 쉬움에 이에 이른다면 신은 두렵건대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아무 역사가 장차 일어날 것이니 내가 농사를 벌일 만하다 하고 아무 일이 장차 날 것이니 내가 군을 도피할 수 있다고 하며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상문에 의탁하는 자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길을 열고 그 방도를 가르쳐서 양면을 몰아다가 노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니 그 패단이 진실로 작지 않습니다. 신등이 살피건대 시경에 이르기를 온 나라 아니 왕의 신하가 아님이 없다고 하였으니 양면은 진실로 전하의 백성이며 중들도 역시 전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수고로운 자는 양민과 같음이 없고 백성들로 편안한 자는 중들과 같음이 없습니다. 수고로운 자는 오히려 위의 일을 이바지하고 편안한 자만 유독 위의 일을 이바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십일의 부역으로도 오히려 도첩을 주어 그 수고를 보상하는데 그 종신토록 복역하는 양민에게 전하께서 장차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상하시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하늘 같은 굳센 결단을 내시고 구원한 계획을 생각하시어 모든 승도로서 부역한 자에게 도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국가에 매우 다행하며 우리의 유도에 있어서도 다행하겠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내가 토목공사를 일으키기가 좋았으가 아니다. 지금 장덕궁과 수강궁 두 궁이 모두 비가 새고 기울어졌는데 수강궁이 더욱 심하다. 그러므로 부득이하 이 역사를 일으켰는데 군졸이 적어서 노는 무리를 불러 모아 그 역사에 나아가게 하여 그 일을 속히 마치려고 할 뿐이며 내가 불법을 숭신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만약 이들로서 저를 세운다면 너희들이 말한 바가 그럴듯하다. 그리고 조정에는 의정부와 육조가 있어 정사를 의논하고 그 시비를 말하니 진실로 너희들이 의논할 바가 아니다. 너희들은 다만 마땅히 그 돌을 닦을 뿐이다 하였다. 생원, 정여창 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중도를 부역시킴이 그러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한 달의 쑥으로 인하여 도첩을 받으면 종신토록 역이 없으니 그 역사를 마친 뒤에도 도첩을 주지 않는 것이 가합니다. 지금 한국의 역사에 도첩을 받은 중이 1000만에 이르며 이 뒤에 군족을 면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보고 빙자하여 다투어 일어나서 머리를 깎고 영선을 기다릴 것이니 중이 되는 자가 날로 많으면 우리 유도의 불행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너희들이 이른바 역사를 마치고 도첩을 주지 말자는 것은 무슨 법인가? 비록 작은 집을 지을지라도 일할 사람을 모으는데 하물며 큰일이겠는가? 또 너희들이 말하는 바는 반드시 곁에서 시킨 자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들 중에 도첩을 주는 것이 우리 유도에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다. 성종시로 158권 성종 14년 9월 1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근사록을 강하다가 상부는 이치에 있어 취할 수 없다는데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이 말을 보면 부녀가 제가 하는 것은 의리에 매우 해로운데 근래에 진언하기를 제가 하여 낳은 아들은 사류에 끼지 못함으로 인하여 억울해합니다 하면 무슨 까닭인가 하니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이것은 대한입니다. 이 법을 세우지 않으면 배풍을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판교 이명숭이 아뢰기를 작년으로 아들이 있는 여자는 제가 하지 않더라도 진실로 마땅하나 만약에 나이가 어리고 아들이 없는 여자는 그 부모가 개가시키려고 한다면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민사건이 아뢰기를 이 말은 옳지 못합니다. 한번 재혼을 허락하면 나중에 가서 나이 어리고 장년인 것과 아들이 있고 없는 것과 부모가 있고 없는 것을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1일 신축 5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관 민사근이 아뢰기를 지금 수리도감에 부역하는 중은 처음에 2천으로 한도를 정하셨는데 지금은 그 수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이달까지 기한을 삼았으니 만약에 이달 안에 오는 자가 억만에 이르면 국가의 정병이 감손됨이 많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군직에 오른 자가 법을 어기고 함부로 도첩을 받는다 해도 오직 병력을 면할 수 있겠는가? 내 뜻은 무례한 중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머리 와서 도첩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저들도 또한 백성인데 어찌 억울함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지금 도첩을 주지 않는다 해도 군역을 피하여 산골짜기에 숨은 자를 어찌 하나하나 찾아서 군적에 채울 수 있겠는가? 똑같은 유민이니 차라리 이 역사에 나오게 하여 그 힘을 활용하는 것이 낫다 하였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0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경전에 나아가 상식하다. 성종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0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사정전에 나아가서 야인이 이다 지합을 접견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근년에 오랫동안 통신하지 않았는데 지금 의리를 생각하고 왔으니 가상하다. 지난해에 너희들을 정토한 일은 중국의 명을 받아 할 수 없이 한 것이며 우리의 허물이 아니다 하니 이다 지합이 아뢰기를 신등도 그 일을 압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평안도는 경계가 중국과 연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이 길을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오래다. 너는 추장의 아들이고 또 처음 와서 기순하기 때문에 우선 이 길을 경유하게 한 것이지 나머지 야인들은 마땅히 영안도로 경유하여 올 것이다. 너희 아비에게 말하라 하니 대답하기를 마땅히 상교에 따르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 형제가 몇 사람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동모 형제가 5사람이고 이모 형제가 2사람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의 나이가 몇이나 하니 대답하기를 경진생입니다 하였다. 경진생은 1460년생이다. 23살. 성조실록 158권 성종 14년 9월 10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 정동이 병이 중하니 만약 길을 떠나서 중도에서 죽으면 연습을 할 모든 일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동의 병이 위독한 상황을 중국에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을 수고하는 제추에게 의논하라 하니 정창손심에 어세곤 이경동 김자정 이공이 의논하기를 정동이 만약 서울에서 죽으면 연습하는 모든 일은 해당 관사가 있고 만약에 중로에서 죽으면 소재 감사와 수령이 때에 임해서 준비해 이룰 것입니다. 비록 능득지 못한 일일지라도 정동의 몸에 딸린 재물이 적지 아니하니 그 수정하는 두목이 반드시 우리를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고 예를 이룰 것입니다. 지금 미리 죽음에 쓸 물건을 준비하여 과학을 싣고 따라가다가 정동이 만약 죽지 않고 이를 안다면 반드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그를 후하게 하는 것이 원망만 자취할 것입니다. 관제는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밀이 황해도와 평안도 두 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되 두목이나 사신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일은 대체 옳지 못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정동의 병증사가 가볍지 아니한데 만약 떠나기 전에 점점 위독하여 갈 수 없으면 그만이지만 만일 길 가운데서 대구에 이르면 관각과 연습하는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관각 등의 물건은 길을 떠난 뒤에 하루 이틀 격하여 서울에서 실어 보내고 지공하는 모든 일은 먼저 평안도와 황해도에 유시하여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정동은 비록 제명을 받고 왔을지라도 정동의 한 몸은 천하에 관계되지 아니하고 또 병이 나을지 아니 나을지 알 수 없으니 이를 위하여 주문할 수 없습니다. 전일에 요동에 의원을 청하는 일을 부사에게 물었더니 답하기를 요동에 청하면 황제가 반드시 알 것이니 매우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이것을 부사에게 말할지라도 반드시 옳지 못하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윤필상 연호 서거정 이파 이극증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정동이 만약 중로에서 죽으면 외방에는 관제가 없으니 귀후소에 있는 구경 내의 관을 씻고 2, 3일 늦게 길을 떠나가면 운반이 어렵지 아니하고 창졸간에 급하게 준비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문하는 일은 결단코 행할 수 없습니다.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사에게도 물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도승지 이 쇠자를 보내어 상사에게 말하기를 대인이 증후가 오래 끌어 이에 이르니 우리나라에는 의술이 정밀하지 못하여 치료가 효력이 없습니다. 듣건대 요동에 좋은 의원이 있다고 하니 동사로 하여금 맞이에 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사가 오랜 뒤에 말하기를 본국에도 의원이 있는데 어찌 불러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는 조금 뒤에 말하기를 요동에 왕, 유 두 의원이 있는데 사람을 시켜서 가는 길에 맞이해 오게 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이 세자가 또 말하기를 대인이 몸이 편치 못하신데 먼 길을 떠나시니 마음에 매우 미안합니다. 본국이 고향이니 머물러서 회복되기를 기다려 길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사가 말하기를 영성군이 10월 15일에 강상에 모이기로 기한을 이미 정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고 또 요동에서 반드시 주달하여 황제께서도 아실 것이니 어찌 감히 머물겠습니까? 하였다.